안녕하십니까. 2023년 12월 30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간의 비공개 회동이 끝났습니다. 한 55분 정도 만났는데요. 일단 결정된 걸로 보입니다. 제가 왜 일단이라는 표현을 쓰는지. 자, 우선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상황이 매우 엄중하기 때문에 국민들, 우리 당원들 눈높이에 맞춰서 단합을 유지하고 이번 총선을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다. 당의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될 수 있고 실제로 기대치에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당을 나가시는 것이 그 길은 아닐 것이다는 간곡한 말씀을 드렸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가능한 길을 찾아서 단합을 이뤄내고 그 힘으로 우리 국민들의 이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를 보고 총리님 다시 한번 깊이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치 자기가 엄청난 무슨 제안을 했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거절을 한 것인 양 이렇게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형편없는 폭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국민으로부터 대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단합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 그 변화의 의지를 이재명 대표로부터 확인하고 싶었으나 안타깝게도 확인할 수 없었다. 민주당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구현하고자 했던 그 가치와 정신과 품격을 지키는 것이 더 본질이라고 믿는다. 그 정신과 가치와 품격이 지금 민주당에서 실종됐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라는 노력은 어디선가 필요하다고 본다. 자, 그런데 기자들이 이낙연 전 대표한테 그럼 탈당하는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것은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제 갈 길을 가겠다. 탈당을 하겠다는 건가 말겠다는 건가 분명치 않죠? 자, 그러면 통합비대위를 요구했느냐? 그러니까 네, 그랬습니다. 그걸 거부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대부분의 지금 기자들이 1월에 신당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그랬으니까 1월에 신당을 창당한다 이렇게 씁니다. 제가 신당 로드맵을 발표하겠다는 거와 신당 창당은 시간상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로드맵은 계획을 발표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실제 신당 창당은 계획대로 할 수도 있고 중간에 생물처럼 변해서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자, 오늘 이 두 사람 간의 일종의 담판이 결렬되면서 이제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가능성은 저는 한 60% 정도 됐다고 봅니다. 왜 이렇게 낮게 보느냐? 저는 아직도 협상의 여지가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이죠. 그건 왜 그러냐? 우선 탈당에 대해서 협상이 여기서 완전히 끝났다고 본다면 이낙연 전 대표는 탈당을 차차 말씀드리겠다 이런 소리를 안 합니다. 차차 말씀드릴 게 뭐 있습니까? 얘기하면 되지. 이미 1월 초 신당 로드맵 얘기를 한 상황에서 그리고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이나 아니면 몇몇 사람이 나는 신당에 합류하겠다 이렇게 이미 선언을 해놓은 입장에서 본인이 여기서 탈당에 관해서 이렇게 말을 흐릴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아직도 말을 흐리고 있다는 것은 그 여지를 여전히 남겨놓고 있다. 그게 한 40%쯤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는 오늘 이 결렬이 충분히 예상됐던 일이라고 봅니다. 왜? 이재명 대표한테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무슨 시간? 자기 4월 이후에 이재명의 민주당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한 공천 시스템 이게 필요한 거죠.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를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임명해놨습니다. 자, 친명입니다. 지난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이낙연 두 사람이 경쟁할 때 이재명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친명이죠? 자, 그런데 이제 공관위원을 선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로 실질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하고
뭐 형식적으로는 이명백 공관위원장이 하겠죠. 그 공관위원 대부분 이렇게 외부로 드러나지 않은 친명계가 공관위원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친명 공관위원들이 그 작업을 하는 공천, 그 뭐 친명계들이 대부분 다 차지한다고 보면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그러니까 공관위원장, 공관위원까지 아마 거기에 이제 비주류를 약간 뭐 구색 맞추기로 좀 해놓겠죠. 그렇게 해놓으면 설령 이재명 대표가 없더라도 이제 총선 후에 이재명의 민주당은 확실해집니다. 그 중에 뭐 당선되는 사람도 있고 뭐 당선 안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가장 당선 가능성이 높은 호남이나 수도권에서 대거 친명계들을 공천해 놓으면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러면 친명이 대거 당선되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와 무관하게 이 당은 친명계가 장악하게 된다. 이재명 대표 계속하고 저는 뭐 이미 내년 8월에 이제 전당대회를 다시 해서 대표를 뽑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나는 대표에 다시 도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총선을 통해서 이재명이 민주당이 되고 대표 재선을 통해서 다시 한번 대표직을 유지하고 뭐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이 당 내에서는 이재명에 대한 도전자는 없다. 그걸 이재명 대표가 만들어 놓고 싶어 하기 때문에 오늘 이낙연 전 대표한테 설령 본인이 양보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도 양보 안 하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이재명 당을 만들기 위한 공천 시스템을 구성할 때까지. 제가 보기엔 한 보름 남짓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월 중순 정도까지는 그때까지는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들지 않습니다. 왜? 1월 초에 한다는 거는 신당 로드맵 발표죠. 로드맵은 창당준비위원회를 언제 하고 그 다음에 뭐를 언제 하고 최소 한 달 이상 걸릴거려. 그러면 2월 초 중반까지 갈 겁니다. 신당 창당 실제 이루어질 때까지는. 그때까지는 이재명 대표로서는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보 카드를 지금 내밀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 1월 초에 이제 로드맵 발표하고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 쪽에서 다시 또 이낙연 전 대표가 이 로드맵대로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걸 뭐 충분히 짐작이 가능하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 스케줄하고 자기 스케줄,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기 위한 스케줄 요거를 맞춰보고 결정적인 순간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통합비대위를 양보할 가능성이 있다. 그건 뭐냐? 그때 가서는 돌이킬 수 없는 친명당을 이미 다 시스템상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자기가 대표가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뭐 공천은 어차피 친명계가 다 하는데 그거를 이낙연 전 대표도 알겠죠. 이재명 대표가 왜 이런다. 알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는 벼랑 끝까지 몰고 가는 겁니다. 당장 내일 신당 창당을 할 것처럼 실제 구하고 사무실도 당사도 그러나 최종적인 순간까지 과연 신당을 만들 것인가 그리고 그 신당으로 총선까지 치를 수 있을 것인가. 왜 그러냐면 중간에 또 합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벤트로. 그 가능성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낙연 신당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런데 총선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뭐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기 위해 우리는 한 뿌리로 합당한다. 이럴 수도 있는 이런 이벤트를 벌일 수도 있는 겁니다. 끝까지 지켜봐야 된다. 신당을 이낙연 전 대표가 만들 건가? 아니면 만들고서 4월 총선 직전에 또 합당을 할 수도 있는 것인가? 끝까지 봐야 되는 부분이다. 늘 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오늘 이게 뭐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너무 정치를 단순화해서 보는 거고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제가 40%라고 했죠. 회군할 가능성이.
이제는 뭐 한 60%쯤이 이제 신당 창당 가능성이 있는 거로 보는데, 뭐 다른 데는 대개 뭐 이제 90%, 뭐 100%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늘 갑작스럽게 해군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더군다나 오늘은 아니다. 오늘은 원래 처음부터 이재명 대표가 양보할 생각이 없었고, 이재명 대표가 양보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천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춰놓은 뒤 이때 양보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또 이낙연 전 대표가 공천 지분을 확실하게 보장받기 전에는 섣불리 투항하지 않죠. 오늘 저는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이낙연 전 대표를 무시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딱 한마디에서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총리님입니다. 총리님.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 간의 정치적 위상 차이는 사실은 이낙연 전 대표가 더 크죠. 국회의원 여러 번 하고 총리도 하고 당대표도 하고 그랬는데, 총리라는 거는 선출직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를 총리라고 부르는 거는 내가 대통령 됐으면 지명할 수 있는 자리 정도에 불과한 거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총리님이 대표님으로 바뀌어야 진정하게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한테 양보할 생각이 있는 거다. 근데 그거는 상당한 일단 시간이 지난 다음에 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어차피 예상대로 결렬된 것이고, 자, 이게 최종 결렬이 아니다는 쪽에 저는 더 비중을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한번 지켜보시죠. 고맙습니다.